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 세 번째 하반기 대구 경북 개운내과의사회에서 주최하는 초음파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겨울에 접어들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제 살살해서 감기 환자도 독감 환자도 늘어나면서 진료에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공부하신다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도시락을 조금 바꿨습니다. 매번 저희들이 정리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도 좀 너무 많이 나오고 일반 쓰레기도 좀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요즘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뭐 쓰레기 문제가 너무 이렇게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맛있고 다 먹을 수 있고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는 도시락을 좀 했으면 해서 이번 한번 바꿔봤고요. 혹시나 다음에 저희들이 하더라도 좀 더 맛있는 도시락으로 쓰레기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메뉴로 좀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맛이 없으시거나 양이 부족하시면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참고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경동맥과 갑상선, 부갑상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의와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맥은 이호명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시고요. 갑상선과 부갑상선은 황세신 원장님께서 강의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실습은 두 분 원장님과 대규환 원장님, 손준영 원장님이 같이 참여해 주실 것 같습니다. 먼저 강의하기 전에 매번 우리 모임을 도와주신 녹십자 잠깐 광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평일 로타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로타칸은 보시다시피 고혈압 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 복합제입니다. 그리고 11월에 이렇게 이제 5회 16mm가 출시가 되면서 5가지 제형으로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제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제형인 20에 32mm는 중간에 분할선이 있어가지고 분할 처방도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오리지널 제재로 봤을 때 병용 투여약가 최대 23%까지 이렇게 약가가 할인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예, 저희 로타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혹시 이상지질 혈증 동반한 초기 고혈압 환자분들께 저희 로타칸 그런 환자분들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강의부터 먼저 시작하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우리 이호명 원장님께서 경동맥에 대해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인스트로덕션과 아나토미, 카로티드 울트라사운드 스캐닝, 이벨루에이션, 서머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인스트로덕션을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경동맥 초음파를 보는 목적은 IMT, 인티멀 미디얼 시크니스를 측정하고 그리고 프락이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프락이 있으면 그로 인한 스테노시스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IMT를 측정하는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동맥경화 초기 단계에서 혈관이 확장되어 직경이 감소되는 가시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동맥경화를 어떻게 하면 빨리 찾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혈관 내막의 기능 이상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착안해서 코로나 아트리 플루 바주이드 레텐션 평가하는데 이건 실제로 평가를 하려면 어려움도 있고 인베시브합니다. 그래서 CT나 MR, 초음파나 등을 이용해서 혈관 내막의 변화를 관찰하여 초음파를 측정하여 카로티드 IMT가 실제 조직 샘플과 얻은 두께와 코릴레이션이 좋다는 걸 착안해서 코로나 아트리 디지즈와 IMT가 상관관계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B모드 초음파를 이용해서 측정한 IMT가 인터 옵저버 베리에이션이 1mm 이하로 재현성이 높아 추적 관찰이 용이합니다. 그러면 이런 IMT가 다 장점만 있는 그렇지는 않고 표준화된 하나의 검사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검사자마다 측정 부위 혹은 또 측정 위치 수가 차이가 있고 검사의 주관적인 요소가 관여되고 초음파 기계의 일렉트릭 캘리퍼의 조작의 부정확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IMT, 인티마 메디를 동시에 측정하여 각각의 질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내막 혹은 중막만 있고, 예를 들면 고지혈증은 인티말 시크니스와 관련이 있고 고혈압은 미디아와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걸 따로 측정하지 않고 분리 측정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한계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IMT보다는 플라그 있으면 플라그 시크니스 측정하는 것이 IMT 측정하는 것보다 심혈관의 위험성 직접 예측하는 데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럼 플라그를 잘 생기는 아테로스클레로시스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사실 동맥경화는 혈관이 단단해지는 현상인데 동맥경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그 아테로스클레로시스겠습니다. 그 혈관 내에 지질이 쌓이게 되면 매크로파지가 청소를 위해 해당 부위에 마이그레이션 되고 매크로파지 내에 지방이 축적되고 또 다른 매크로파지가 모여서 지질 위에 둘러싸면서 포미셀을 형성하여 그 패스트릭을 형성하게 됩니다. 더 진행되면 아테로마가 자라게 되고 혈관이 더 단단해지고 아테로스클레로틱 플라그 형성되게 됩니다. 이게 스타틴을 사용하면 이 아테로마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아테로마가 있으면 스타틴을 사용하면 에비던스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을 싸고 있는 파이브러스 캡이 파열되면 혈관 내에 혈전이 생길 수 있고 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게 스롬보스가 생기기 때문에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에비던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그 엔도셀륨에 침착이 되고 어디전되고 매크로파지가 이걸 탐식하고 이것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셀의 미디아 쪽으로 마이그레이션하여 그 패스트릭을 형성하고 이것이 점점 부피가 커지면서 엔도셀륨이 약해지는 파이브러스 캡이 럽처되면 스롬보스가 형성되어 이벤트가 발생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로티드 소너를 우리가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보시다시피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인디케이션 되겠습니다. 하이퍼텐션이나 고혈압, 디슬리피데미아, 스트로크라든지 코로나 아트 디지즈, 그리고 스모커, 올드에이지도 있을 수 있겠고 환자가 원하면 또 심하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나토미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경동맥이 나오는 게 좀 차이가 있는데 오른쪽은 인노미네이트, 브라키오세팔릭 아트리라고 하는데 트렁크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라이트 커먼 카로티드 아트리가 분지되고 라이트 서브클라비안에서 버테브럴 아트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레프트 커먼 카로티드 아트리는 에어르타에서 직접 분지되고 레프트 서브클라비안에서 마찬가지로 버테브럴 아트리가 분지되겠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는 이 부위들을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커먼 카로티드 아트리가 바이피케이션 되는 부위는 버테브라의 C4번과 5번 사이에서 ECA와 ICA로 이렇게 바이피케이션 되고 그리고 버테브라 아트리 같은 경우에는 C6번에서부터 5번, 4번으로 트랜스버스 쪽 뒤쪽으로 주행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위들은 플라그가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그 프록시말 CCA, 프록시말 버테브라 아트리 그리고 볼바 쪽하고 프록시말 ICA 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카로티드 울트라사운드 스캐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검사를 하기 전에 환자를 수평 포지션에 필로를 넣지 않습니다. 비계를 넣지 않고 예전에는 베개를 넣고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넣지 않고 그리고 목은 익스텐드 시켜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반대쪽으로 환자 목을 로테이션 시킵니다. 그리고 하이프리퀀시 리니어 프로브를 대개 사용하는데 디스탈 CCL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 만디불이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섹터 프로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포지션은 오버헤드 포지션과 라테랄 시팅 포지션이 있는데 외과에서는 다른 복부라든지 다른 심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라테랄 시팅 포지션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라테랄 시팅 포지션에서 그럼 어프로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SCM을 기준으로 해서 라테랄이라고 하고 그 앞쪽을 안테리어 그리고 그 뒤쪽으로 포스테리어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서는 그 주글라 베인을 윈도우로 해서 하는데 실제로 조금 손도 해보시면 오른쪽 같은 경우 왼쪽 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손도 멀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 포스테리어 어프로치가 조금 중요한 이유는 뒤쪽에 ICA라든지 디스탈 쪽을 좀 더 끝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뷰가 되겠습니다. 검사 순서는 CCA와 ICA, ECA 트랜스버스 뷰를 보고 B모드와 칼라 도플을 사용해서 플락과 스테노시스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CCA의 롱기튜디널 뷰를 이용해서 IMT와 플락, 스테노시스, 도플러 플로우 애널리시스를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ICA와 ECA 롱기튜디널 뷰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플락과 스테노시스, 도플러 플로우 애널리시스를 시행하고 버테브럴 아트리는 아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프록시마 스테노시스가 플락이 잘 생기는 부위를 확인하고 B모드를 이용해서 칼라 도플을 이용해서 그 CCA와 플로우가 방향이 같은 방향이 반대 방향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트랜스버스 스캐너 보시면 프록시마 CCA 이쪽에 그 플락이 잘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그
그 브라키오세팔릭 아트리에서 그 CCA가 분지되는 걸 확인하고 쭉 올라가서 디스탈 그 심장에 가까운 프록시말입니다. 심장에 가까우면 프록시말 디스탈 쪽에서 CCA를 확인하고 볼바 쪽에서 이게 가장 넓은 부위에서도 혈관을 확인하고 바이피케이션 되는 부위에서 확인했습니다. ICA가 실제로는 바깥으로 이렇게 주행하는데 실제로 나중에 쭉 올라가면 ECA가 이렇게 꺾이면서 나가면서 슈퍼피셜하게 블러드 서프라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롱기튜디널 뷰에서 보시면 그 CCA 디스탈 쪽에서 측정해서 IMT라든지 플로우를 측정하고 이거는 트랜스버스 뷰입니다. 그 ICA가 바깥쪽이고 ECA가 한쪽에 위치하는데 프로브를 그 프록시말 쪽에서 고정을 하고 로테이션 시킵니다. 뒤쪽으로 로테이션 시켜서 보면 ICA가 나오고 그걸 갖다가 만디블 쪽으로 다시 로테이션 시키면 ECA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혈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혈관 ICA와 ECA의 그 해부학적인 좀 차이를 보시면 ICA는 ECA에 비해서는 직경이 크고 포스테리어 라테랄로 위치합니다. 대부분은 브랜치가 없는 상태고 ECA는 브랜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브랜치가 나타나는 게 슈페리어 사이로이달 아트리라고 보통 합니다. 그리고 로우 레지스턴스 플로우를 가지고 ECA는 하이 레지스턴스 플로우를 가집니다. 그 ICA는 보시면 그 PSV 픽 시스톨릭 벨라시티가 6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cm/s고 보통 이게 CCA랑 조금 비슷하다고 합니다. ECA는 그거보다는 그 혈관이 좁기 때문에 하이 레지스턴스 플로우 속도가 증가하는 80에서 한 120cm/s 정도 측정됩니다. 그리고 브로드한 시스톨릭 픽을 가지고 ECA 같은 경우에는 샤프한 내려온 시스톨릭 픽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이엔드 달솔 밸런스를 가지는데 이걸 보시면 다이아스톨 플로우 때도 이 플로우가 유지가 돼야 실제로 브레인 쪽으로 블러드 서플라이가 잘 되기 때문에 하이 엔드 다이아스톨 밸런스가 소견을 보이고 ECA 같은 경우에는 그 슈퍼피셜하게 가기 때문에 로우 엔드 다이아스톨 밸런스를 보입니다. 버테브럴 아트리는 보시면 그 CCA에서 그 위치에서 프로브를 갖다가 메디알 쪽으로 메디알 쪽으로 틴팅을 하면 실제로 이렇게 포스테리어 포커싱 섀도잉을 보이는 건데 이게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입니다. 이걸 확인하면 이쪽에 혈관이 두 군데가 지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게 그 버테브럴 베인이고 이쪽에 보이는 게 버테브럴 아트리입니다. 그 플로우 디렉션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라이트 서브클라비안 아트리가 막혀 있거나 그렇게 되면 블러드 플로우가 갔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오는 그런 현상을 보기 때문에 사실 이 리전을 확인하기 좀 어렵습니다. 플로우 반대가 방향이면 서브클라비안 이쪽 어디 부위가 막혀 있겠구나 그런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MT를 측정하면 로기튜디널 섹션을 시행하는데 그 혈관 최대한 패러럴하게 측정해서 혈관의 니어볼과 파워볼이 잘 보이는 그 부위에서 그 혈관이 전체적으로 끝과 끝이 명확하게 사실 끝과 끝이 하나 보면 이게 꺾여 있는 겁니다. 보시면 그리고 혈관과 최대한 수직에 가깝게 이게 오블리크하게 되면 혈관이 벽 자체가 그 프로브에서 보낸 신호가 디텍트가 약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꺾여버리면 실제로 신호가 이렇게 산란되어 버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IMT 측정은 CCA 디스탈 ECM 부위에서 하는데 니어월이 아니고 파워월에서 측정하고 플락이 없는 위치에서 측정합니다. 그리고 보통 정상인 경우에서는 IMT가 0.1에서 0.78mm고 보통 1mm 이상이면 코로나 하트 디지나 CVA 리스크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하이포 에코이칸 이 리전이 인팀하고 하이퍼 에코이칸 리전이 인팀하고 하이포 에코이칸 리전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플락의 정의는 실제로 그 루멘 쪽으로 한 5mm 이상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플락이라고 얘기를 하고 IMT에 비해서 50% 이상 증가되어 있다든지 그 IMT 전체 두께가 1.5mm 이상이면 플락을 의심해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플라이의 양상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 양상은 초음파에서 DDX 할 수 있는데요. 그 에코제네시스와 텍스처, 서피스의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하이퍼 에코익하고 아이소 에코익하고, 아이소 에코익하다는 것은 SCM과 비슷하고, 그 하이퍼 에코익한 거는 가시피케이션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텍스처는 호모지니어스한지 헤테로지니어스한지, 서피스는 스무스한지 일레귤러한지 얼서레이티브한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위들은 다 언스테이블한 플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락들은 버너러블 하기 때문에 럽처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큰 플락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호모지니어스하고 헤테로지니어스한 이런 모양들이 있는데, 가장 위험한 경우에서는 헤테로지니어스하고 로우 에코익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스테이블 플락 같은 경우에서는 보시면 아이소 에코익하고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하면 가시피케이션이 있으면 플락이 스테이블한 소견이 보이겠습니다. 스테이블한 소견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스테이블 같은 경우에서는 그 보시면 이렇게 하이퍼 에코익하고 하이퍼 에코익한 리전이 믹스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얼서레이트한 리전이 있으면서 이렇게 되면 이것은 언스테이블한 플락이라서 조금 빨리 조치가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플락 측정 시에서 유의사항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혈관을 보면 단면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입체를 풀고 움직이면서 보는 게 필요한데, 실제로 병변은 아이들이라는 건 요 부위 찍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A 쪽에서 찍어보면 그러니까 언더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을 것 같고, B 쪽으로 찍어버리면 오버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리어로 측정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카로티드 스테노시스 리밸류에이션은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방법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레이스케일로 ECST와 나셋과 에어리어 메스 그리고 플로우 메저가 있겠습니다. ECST와 나셋 방법이 있는데, ECST는 그 병변이 있는 부위에 페이턴시가 있는 다이아미터와 그 디스탈 쪽에 그 노말 그 가까운 혈관에 있는 직경을 측정해서 측정을 나셋 방법이 그 디스탈 쪽 정상에 가까운 혈관과 그 페이턴시가 있는 병변이 있는 부위 페이턴시가 있는 부위에서의 비고 ECST는 전체 병변이 있는 부위에서 그 페이턴시가 있는 혈관의 그 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좀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병변이 있는 부위에서 비를 그 페이턴시 있는 퍼센트를 하면 지정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포스트 리모델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실제로 이 병변 자체가 그 나셋 방법에 비해서는 오버에스티메이션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보시면 나셋 방법이 헤모다이내믹하고 안지오그래픽하기에는 좀 더 그 코릴레이션이 좋기 때문에 스탠다드 방법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 반면에 뭐 그렇다고 ESD 방법도 다 나쁘냐 그런 건 아니고 플락 버든을 보는 데서는 상관관계 좋다. 그리고 에어리어 메서드하고 ECST 방법이 서로 또 약간 수치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나셋 방법에 비해서는 오버에스티메이션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서로 잘 보면서 구분하기 중요하겠습니다. 병변이 이쪽에 있는데 지금 실제로 저희가 끊는 위치에 따라서 이게 병변이 완전 토탈된 것처럼 아니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를 꺼야 될까요? 보통 아마 C 끊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저희는 단면을 보기 때문에 이게 이미지를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에어리어 메소드로 하는데, 보시면 에어리어 메소드를 측정해 보면 병변이 있는 부위에 어차피 ECST나 에어리어 메소드는 병변이 있는 부위에서 페이턴시가 있는 혈관에 비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오고, 나셋 방법은 그것보다는 조금 낮게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보다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좀 수치로 더 볼 수 있는 도플러를 이용해서 속도를 측정해서 그 스테노시스를 평가하는 게 조금 더 객관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플러를 측정하는데, 저희가 이 혈관은 보통은 혈관이 바로 오는 신호를 갖다가 바로 그 도플러를 보면 좋은데, 저희가 이게 혈관이 위에서 수직으로 눌러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각도가 90도에서부터 뭐 아무리 좋게 잡아도 60도 밑으로 좀 나오기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플러 앵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보시면 도플러 시프트가 도플러 앵글 그 코사인 세타 값에 비례해서 실제로 이 값이 오차가 수 있기 때문에 앵글 값을 최대한 이게 작게 잡아주면 됩니다. 60도 이상이 돼버리면 실제로 수치가
오류가 많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잴 때 샘플 볼륨을 가운데 위치하게 하고 이 윙이라고 하는 보시면 초음파를 보시면 윙이라고 있는데 그게 최대한 혈관하고 패러럴하게 이렇게 위치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각도는 작게 샘플 볼륨 가운데에 윙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혈관에 패러럴하게. 예. 그리고 보시면 만약에 이 같이 이렇게 혈관을 잡았을 때 여기는 사실은 지금 이게 그 윙 자체가 혈관 패러를 하고 도플 앵글 60도 이하인데 여기를 보시면 90도가 되어버립니다. 90도가 되어버리면 코사인 세타가 제로가 돼서 실제로 신호가 나오진 않아야 되는데 근데 신호가 오히려 더 위도 나오고 아래도 나오는데 이것은 스펙트럴 도플러 미러 이미지라고 하는데 탐쪽자 리니어 프로브는 신호가 이렇게 크게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가운데로 가는 코사인 세타는 90도가 되는 제로가 돼서 신호가 없고 양쪽에 나오는 부위에 거울상으로 이렇게 신호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울상 나타나면 내가 지금 프로브를 갖다가 90도에 가깝게 잡고 있구나. 그래서 프로브를 어떻게 오블리크하게 잡을 수 있게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라 도플러를 보시면 저희가 이 칼라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속도가 10에서 뭐 한 40, 50까지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데 속도를 너무 낮춰버리면 그 낮은 신호까지 다 이게 체크를 해버리고 그리고 그 신호보다 조금 높은 것은 다 엘리에이징 이펙트가 나타나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빨갛게 나타나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 버리는 이런 엘리에이징 이펙트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칼라 스케일을 조절해서 혈관 내에 호모지니어스한 이런 컬러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관찰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은 실제로 혈관 내에 이렇게 바스큘라티드가 호모지니어스 나타나야 되는데 이 바깥쪽에 혈관이 자분전이 나타나면 개인을 낮춰서 이렇게 혈관 내에 꽉 찰 수 있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보시면 7.5MHz 프로브를 보고 있는데 실제로 신호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게인을 올리고 PRF를 낮춰주고 프리퀀시를 낮춰주면 이렇게 혈관이 잘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미지인데 그 CCA에서 ECA와 ICA로 바이피케이션 되는 분지 쪽에 스럼부스가 있습니다. 이쪽 스럼부스 있는 부위 쪽에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엘리에이징 이펙트가 나타나고 엘리에이징 이펙트가 나타나면서 이 좁아진 부위에서는 이 라미나 플로우라고 합니다. 그 좁아진 부위를 넘어가면 터뷸런스 플로우가 생기는데 그쪽에 가면 속도가 빨라지는 쪽에서는 엘리에이징 이펙트가 나타나고 이쪽 파란 부분은 플로우가 역방향으로 이렇게 돼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도플러 스펙트럴 애널리시스는 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임상에서 기계에서 다 재어주면 PSV의 EDA가 나오고 그 레지스턴스 인덱스와 펄스타일 인덱스가 나오는데 실제로 저 같은 도 마찬가지고 모든 선생님들이 이 수치는 그렇게 관심 있게 보시지 않고 PSV와 EDV를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픽시톨릭 벨로시티와 스테노시스 릴레이션이 중요한데 예를 들면 실제로 다이아메터가 80% 이상 좁아지면 속도가 그 최대까지 갔다가 그 이상 좁아지게 되면 이제 플로우가 이제 제한됩니다. 그렇게 해서 속도가 떨어지는 이렇게 보시면 ICA의 픽 시스톨릭 벨로시티가 125에서 230일 때 다이아미터 그 스테노시스가 50에서 65% 정도가 있겠구나. 플락은 한 50% 이상 좁아져 있겠구나. 그렇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70% 이상이 돼버리면 속도는 또 갑자기 떨어져 버리겠죠. 토탈이 돼버리면 신호 자체가 잠시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제까지 다 설명드렸는데 요약하면 이게 레포트입니다. 레포트 안에 이걸 다 채워넣을 수 있으면 검사를 잘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레이스케일을 해서 IMT를 측정하고 아세로마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도플을 이용해서 CCA와 PSV와 ICA PSV, ICA EDV 그리고 ICA와 CCA PSV 레이셔 그리고 ECA PSV를 측정하고 포테블라트린 프로 디렉션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CCA 디스탈 쪽에서 IMT를 측정하고 플락이 있으면 양상과 사이즈, 성상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스테노시스가 있으면 그 위치가 어디고 시베리티가 어떻는지 속도를 측정해서 아니면 처음에는 그 다이아메트라든지 ECGST나 나셀 방법을 이용하고 그리고 버테블 아트릭이 있으면 플로우 디렉션이 어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정신주 감사합니다.